안녕하세요, 투공입니다. KQLD 1억 만들기 54주차 결과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주 동안 나스닥의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요. 최근에 좀 횡보하는 무빙이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했죠. 이 그린란드가 저번 주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면서 마이너스 2%가 넘는 하락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역시 타코가 아닌가 싶으면서 다시 회복을 빠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종가만 놓고 본다면 큰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 번 더 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1기와 2기의 주식시장의 S&P 500의 그래프입니다. 이 초록색이 트럼프 1기 시절 그래프이고요. 파란색이 트럼프 2기 시절 그래프인데 현재 이제 14개월 가까이 가고 있죠. 확실히 작년 4월이 엄청난 하락이었다는 걸 시작하자마자 하락을 맞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트럼프 1기 시절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이 1기 시절에도 큰 하락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언제나 우상향을 그리진 않고 결과만 보면 우상향이겠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풍파가 있을 거라는 것도 미리 이렇게 좀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시기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확실히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런 꾸준히 상승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게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의 1차트입니다. 보시면 현재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좀 내려왔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변동성이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데 25,700선을 잘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근 한 달간은 좀 재미가 없는 장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월 차트로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 한 번 하락을 한 이후에는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 정도 지금 월봉 오르는 하락을 기록을 했고 이번 달은 그래도 상승으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차트를 잘 볼 줄도 모르고 차트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의 먼슬리 게인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스닥이 진짜 1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98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고 9월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늘 성장을 기록을 해주는 나스닥 100이었습니다. 확실히 9월이 역사적으로나 과거적으로나 우리가 힘든 달임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특히 이 M7들 많이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 게다가 다른 여러 좋은 기업들도 거대한 기업들도 많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실적 발표를 시점으로 나스닥의 방향성이 좀 더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횡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아마 그 힘을 받아서 좀 오를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근 2주 동안에 한국인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무엇을 가장 많이 팔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실히 이 XOXL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가 가장 많이 사는 것도 같고 가장 많이 팔기도 했네요.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수익률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샌디스크가 이제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론도 많이 사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판 거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아이온큐가 좀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이 AGQ라고 하는데 이게 은 ETF라고 합니다. 은 ETF를 좀 많이 판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대부분 이제 빅테크 위주로 사고 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레버리지 54주차 결과를 보면은 저는 31.54%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타이완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 ISA 기자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1억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 ETF 같은 경우는 환율도 2배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원래 배당금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22년도부터 상장을 해있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배당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이 배당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했는데 그냥 더 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익률로 보면 한 1.1%대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16만원 정도를 추가로 매수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1월 23일 기준으로 아침에 오전 9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총 35,490원에 11주 매수하면서 40만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원래 한 25만원 정도 제가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배당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해서 이 정도 매수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6개였던 수량이 447개까지 증가를 했고요. 총 평가금은 1,539만원 정도에서 1,595만원 정도까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2주 동안 정말 재미가 없었죠. 나스닥이 거의 횡보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도 뭐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추가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이 좀 줄어들긴 했겠지만
큰 연관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31.54%의 이 2주 동안 큰 변화 없이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지만 이 한 두 달 동안, 한 두세 달 동안 정말 좀 재미가 없는 장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쉬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더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횡보할 때 더 많이 모아놓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빅테크 실적이 발표하고 움직임이 있을 때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더 싼 데서 많이 더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이나 S&P 500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이 나스닥 2배, 파란색이 나스닥, 초록색이 S&P 500입니다. 좀 재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근 두 달, 세 달간은 좀 재미가 없는 환경인데, 우리가 그래도 작년에 쉼없이 올라왔잖아요. 한번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보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너무 올라서 좀 포모가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게 1, 2년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시고 여러 기회를 좀 보시고 멘탈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코스피나 한국 시장에서도 기회를 잘 포착하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가고 있고, 단기나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투자의 기회를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제 달러입니다. 제가 달러 2배로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작년 말에 달러가 엄청 하락하게 되면서 수익률에서 조금 좋지 않았었는데요. 다시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제가 자기 전에 확인을 잘 못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1%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환율이 내려가는 모습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여러 뉴스도 나오고 유명인들의 언급도 많이 있지만 저는 사실 신경 쓰진 않습니다. 어쨌든 환율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흐름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4주차 되었고요. 우리가 1억까지 가는 길에서 이번 달 목표는 13.29% 달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아침 1월 24일 기준으로 1,595만원 정도, 15.95% 정도 달성을 해주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 그리고 또 앞으로 나스닥의 변동성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웬만하면 상방으로 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억까지 가는 길 중에서 우리가 이 회색선 그래프를 쭉 따라가 주어야 하는데 그 위에서 잘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모습이 진행될지 정말 더 기대가 되고, 웬만하면 마지막에는 이 회색선 위에서 끝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716만원 중에 714만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넘기지 않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음 매수는 2월 6일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벌써 한 달이 흘렀고 이제 벌써 2월입니다.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447주에다가 25만원 정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IS 계좌 현황입니다. 추천보다는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요. 1월 10일 기준에서 1월 24일 기준 바뀌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죠. 당연히 수익률에 큰 변화는 없고, 좀 바뀌었는데 제가 원래 금연물이랑 이 머니마켓 팁 한 주씩 그냥 보유하면서 좀 뭐랄까 간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두 개 다 팔아버렸습니다. 뭐 하나씩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고, 금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G2에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굳이 ISA 계좌에서 포트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니마켓 팁 같은 경우도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정리를 했고, 이제 이 세 개만 좀 들고 갈 생각입니다. 물론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뭐 그럴 계획은 없고요. 그래서 3개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도 수량이 조금 늘었어요. 790개, 221개로 계속해서 배당 재투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 실적 많이 남겨있고, 과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나스닥이 이 고점 계속 막혀있던 이 상방을 뚫을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2주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남은 주말도 모두 잘 보내시고, 이렇게 원칙과 계획이 있다면 투자 큰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